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핵은 외핵 중에서도 무거운 물질, 철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이 안쪽으로 더 이끌려 들어와서 핵을 이루면서 안쪽에서는 고체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철도 엄청난 열을 가하면은 녹아서 액체가 되는데, 용광로에 그 철이 녹은 걸 보면 알겠지만은, 그런데 지구 내부에서는 이것이 액체이냐 고체이냐를 두고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 고체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열만 가해진 것이 아니라 고압도 가해졌기 때문에 이 액체를 이루고 있는 뜨거운 그 철을 고압으로 강제적으로 압착을 시켜서 고체를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고체 상태이고 액체 상태이다. 요 액체 상태의 외핵이 안쪽에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죠. 뜨거운 물은 대류 활동을 통해서 위아래가 끓듯이 계속 이제 섞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외핵도 안쪽에서는 뜨거운 열이 있기 때문에 끓어서 올라가죠. 올라가고 위에서는 식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이러한 대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구 내부에서, 지구가 완전히 죽어있는 돌덩어리가 아니라 이러한 살아있는 형태로 활발하게 움직임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나모 이론에 따라서 이 액체 상태의 외핵이 이렇게 회전을 대류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액체 상태의 그 광물질 안에는 철이라든가 여러 같은 금속 물질들이 있는데, 전자기 유도 활동에 따라서 철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전기가 발생하게 되죠. 철이 내부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성체가 되는 거죠. 이 전체가. 그래서 북쪽으로는 북극, 남극, 자극점이 있는 거고, 자성점이 있는 거고, 자기장을 띠게 되죠. 이 바깥쪽으로는 자기장 형태로 이렇게 극지방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져요. 이 자기장이 뭐냐? 저번에 제가 말했던 전자기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전기적 성격을 갖고 있는 파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물이 지구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태양에서는, 옆에 이제 태양에서는 빛과 열이 나오지만은, 빛의 형태에는 우리가 보이는 가시광선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 이런 것들, X선 뭐 이런 것들, X선도 방사선이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의 파장들이, 굉장히 고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의 파장들이 지구에 내려쬐게 돼요. 내려쬐을 때 이 지각에 만약에 생물이 있다고 했으면, 이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풍, 방사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맞게 되면은 이 생명체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 핵심에는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있어요. DNA 또는 뭐 RNA 같은 유전 물질이 있어요. 이 유전 물질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해요, 이 방사선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프지도 않고 전혀 느끼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세포가 죽게 되죠. 이 DNA, 세포 안에 있는 DNA가 파괴되기 때문에, 눈으로 관측되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세포가 빨간 반점을 일으키면서 파괴되는 이유를 모르겠는, 뭔가 여기서 맞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좀 느낌을 느낄 수는 없지만은 DNA가 파괴되면서 세포가 죽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 위험한 에너지가 방사선이기 때문에 이 방사선을 막아야지만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이나모 이론에서 내부에서 이 활동적인 외핵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운동하는 금속들에 의해서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고 지구가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면서 극지방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외부에서 오는 방사선, 이것도 전자기파의 일종인 거죠. 전자기파를 막는 전자기파 방패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는 이러한 그 액체 상태의 외핵이 가만히 있지 않죠. 움직이니까 천천히 이제 회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하면서 동시에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 돌면서 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공전을 하면서 1년이 생기는 거고, 1년을 기준으로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밤낮으로 볼 수 있는, 이 태양 쪽으로 자전을 하면은 낮이 되고 반대로 태양을 등지게 되면 밤이 되고 밤낮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1년이 365일인데 예전부터 원래부터 365일이었던 것이 아니라 초기 당시에는 그 회전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점점점 변하면서 지금과 같은 속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구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좀 휘어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기울어진 방향에 의해서 태양이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 면이 이제 빛을 많이 받겠지만, 태양이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 면이 빛을 많이 받게 되죠. 태양을 직접적으로 빛을 받는 여기는 뜨거울 테고요. 이쪽은 마찬가지, 이게 회전을 해서 이쪽이 가게 되면은 태양에서 멀어지니까 빛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지구 축이, 자전축이 기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밤과 낮이 생기면서 한쪽 면만 뜨거운 태양을 받게 되면은 사막이 될 것이고, 한쪽 면은 완전히 추운 얼음 왕국이 될 텐데, 여기 적절하게 밤낮이 생기면서 골고루 햇볕을 받으면서 급격한 온도차가 나타나지 않는 좀 생명체가 살기에는 적합한 환경이 지구에 이제 차츰차츰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거 짧게 했어야 되는데 말이 너무 지금 길어졌네요. 그래서 태양 폭풍이 막아지면서 지구에 있는 외부 운석이라든가 충돌에 의해서 이제 외부 물질들이 오는데, 수소와 산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구에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물이 태양풍을 곧바로 받게 되면은 증발해서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근데 이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물도 날아가지 않고,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지구에 이런 물이 형성이 되니까 바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바다 속에는 이 우주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별의 조각들,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이 대기에 있다가 이제 그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됐다가 다시 내리고, 이러한 대기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바닷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죠.
지구의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이 바닷속에서는 화학물질들의 작용에 의해서 유기화학물질, 무기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초기의 지구 탄생 초기의 바다는 거의 유해한 그 화학물질 덩어리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구의 생성 과정을 이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의 탄생 과정인데, 요게 달의 탄생 이론을 지금 설명하는 게 200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연구가 되면서 달의 탄생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구보다 조금 작은 초기 형태의 지구가 있고, 초기 형태의 지구보다 조금 더 작은 형태의 행성이 대충돌을 일으켰다. 이렇게 탄생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있고, 이 초기에 지구가 생겼을 당시에는 여러 개의 이제 행성들이 있었겠죠. 지금은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수금지화목토 천해명에서 형태로 큰 덩어리 형태가 되어 있겠지만은 좀 더 작은 덩어리가 있었을 거고, 조금 그보다 큰 덩어리가 있었을 거고, 이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공전을 하면서 부딪히고 해서 결합하는 형태로 초기의 지구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지금의 모습에 가까워지게 커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의 덩어리만 커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옆쪽에서 이것과 비슷한 크기의 덩어리가 하나 더 커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결국 둘이 충돌을 하게 되고 하나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구도 커지고 있었고,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행성도 커지고 있었다. 이 결국에는 서로의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